예, 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이 방송도 사진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 연일, 연일 지금, 악재가, 이슈가 이제 터지는데요. 도저히 뭐 이게, 이 수그러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지금 논란이 가중되고, 또 증폭되고, 이게 참, 이게 언제까지 어디까지 이게 계속 논란이 될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 뭐 지난 방송에서도 약간 대한축구협회의 그런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미흡한 그런 어떤 그 대처 방식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지만 간략하게 간단히 이 방송은 그 중에서도 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제가 제목에도 달았지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스포츠 단체 중에서는 뭐 그래도 대한체육회와 함께 가장 뭐 그 재정 규모라든가 그다음에 국민들의 관심 뭐 그런 걸 비춰봤을 때 그 대한축구협회 그리고 또 우리 야구위원회 KBO 그다음 대한체육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크게 메이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정도 조직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 행정 능력 그리고 또 어떤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충분히 그 기대가 되어지는데 도저히 지금 자금의 이 사태에 대해서 축협과 대한축구협회가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도저히 좀 납득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목에도 적었지만 과연 대한축구협회는 행정 논리와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아는지 어, 좀 정말 답답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답답한 생각이 드느냐? 그럼 제가 그 방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잖아요. 클린스만 감독 경질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국민 기자회견 형식을 빌어서 이제 저거 했는데 뭐 클린스만 감독이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 뭐 이렇게 저거 했는데 뭐 경질이야 뭐 그거는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뭐 그렇게 결정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왈가왈부할 수는 없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거기서 또 이제 몇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 간의 어떻게 보면 트러블로 얘기되는 어떤 아시안컵 그 당시 유로단전을 앞두고 벌어진 이른바 뭐 일부에서 뭐 핑퐁 게이트라고까지 하는데 아무튼 그러한 어떤 분란 내분 문제에 대해서 이 기자회견에서 정봉규 회장이 몇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첫째가 그러한 어떤 내분에 대해서 오히려 좀 뭐 축구 팬과 언론이 조금 좀 이렇게 저 관심을 좀 이렇게 하지 말아 달라라는 의미로 얘기하면서 뭐 대한축구협회는 그거에 대해서 뭐 조사할 계획이 없다. 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뭐 거기에 관련된 선수에 대한 어떤 징계는 대표팀 소집을 안 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뭐 별다른 뭐 어떤 징계를 내릴 수가 뭐 내리는 게 무의미하다.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하면서 그런 징계 여부는 다음 이제 선임되는 감독하고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행정 논리를 이게 행정 논리에 따르면 과연 이 대한축구협회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그 모습들이 논리가 이게 맞는 것인지 과연 대한축구협회라고 하는 그런 조직의 행정 논리 그리고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알고 있는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그 생각을 하느냐?
지금은 우리의 어떤 그런 선수단 내분의 컨플릭트, 내분의 어떤 사태와 좀 약간 유사한 그런 사례가 있고 거기에 대처하는 그 나라 축구협회와 정부의 어떤 모습과 비교하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프랑스 24 매체의 2010년 월드컵, 그러니까 남아공 월드컵이죠. 남아공 월드컵 당시에 프랑스 대표팀의 완전 막장 콩가루 집안, 막장 사태를 다룬 이 프랑스 24 매체 기사거든요. 아마 그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 2010년 그 남아공 월드컵 때 프랑스 완전히 개판되죠. 조예선 탈락하고. 그렇게 조예선 탈락했던 그 이유가 뭐죠? 바로 이 프랑스 대표팀 내부에 완전 그냥 내부잖아. 내분. 특히 물론 그게 드러난 직접적인 그 원인은 일부 선수들이 그 코치에게 완전히 그냥 그 뭐라 그럴까요? 그냥 뭐 구테타라고 할까요? 그냥 완전 그 코치를 그냥 저거 했잖아요. 저거 했잖아요. 그래서 그 특히 이제 아넬카 그 흑인 아넬카 선수. 그 선수 그때만 해더라도 아넬카 선수가 프랑스 그 대표팀의 스트라이커였는데 그 아넬카 선수가 그 코치에게 대들었잖아요. 대들어서 그 프랑스 대표팀이 그 도중에 아넬카를 그냥 추방시켜 버렸잖아요. 대표팀에서 방출해 버렸잖아요. 방출해 버렸고 또 그러니까 또 이제 그 아넬카 선수 축을 든 그 선수들이 뭐 그때 집단적으로 항명을 했잖아요. 훈련 보이콧. 그래서 뭐 그때 뭐 프랑스가 난리가 났었고 지금 그 기사 이제 그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게 그 기사입니다. 그 기사.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러한 그 내분 소식을 전한 것이 이제 그 더선 또 매체였는데 아무튼 그때 뭐 그 완전 그 프랑스 대표팀 개판됐죠. 개판. 그래서 심지어는 여기 기사 중에 이제 그것도 있을 텐데 잠깐만 이게 어디 보이지? 그 프랑스 그 사태를 완전 그냥 축약을 해서 뭐 저거 뭐 프랑스 시민혁명이라고 그랬나? 안 보이네. 아니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선수 측과 어떤 코치 스태프 간의 어떤 알력 그 다툼이었지만 또 그 내부에는 또 어떤 또 선수들 간의 어떤 그 뭐랄까 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급기야는 그 축구협회가 아넬카 선수는 이제 나중에 그 열 몇 게임인가 그 출장 정지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이제 그 합세해서 또 그런 분란을 일으켰던 선수 몇 명도 또 그 징계를 내리고요. 또 아주 신속하게 그다음에 또 그 아예 이제 정부까지 그때 그 대통령까지 나서가서 그 사태에 대해서 빨리 진상 파악을 하고 그 조치를 취하라라고 해서 우리로 따지면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죠. 장관이 그 현지에까지 가서 거기서 그냥 그런 어떤 대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사태를 이렇게 진상을 파악하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그다음에 또 그 리스크를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보였단 말이죠. 물론 뭐 그 프랑스 대표팀이 워낙 그런 분란이 커서 조예선 탈락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 보여줬던 여기 나오잖아요. 그때 대통령이 갑자기 니콜라스 사르코지 그 대통령까지 여기서 나서서 이렇게 그 문화체육부 장관한테 너 남아공에 좀 더 머물러라. 이거 좀 상황을 좀 이제 캄다운 그러니까 진정시키도록 노력을 하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단 말이죠. 물론 뭐 조회선 탈락했지만 아무튼 이렇게까지 리스크 관리를 해서 적극적으로 정부까지도 이렇게 나섰단 말이죠. 이거에 비하면 지금 대한축구협회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사할 계획이 없다? 그러면 지금 언론과 SNS에서 근거 없이 퍼지고 지금 일파만파 지금 유포되고 있는 뭐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러한 얘기들이 막 돌고 있고 그래서 이강인 선수는 완전히 뭐 아주 그냥 싸가지 없는 싹수 없는 놈으로 지금 매도되고 있고 뭐 지금 뭐 광고 기업 하는 것까지 지금 팬들이 가서 저 광고 안 빼면 뭐 불매 운동할 거다 해가지고 지금 뭐 몇몇 업체는 언론 보도 보니까 뭐 광고에서 뭐 이강인 선수 그 모습을 빼고 하고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지금 언론과 SNS에서 그냥 사실 확인도 안 된 그런 얘기들이 퍼지고 또 그것이 또 증폭이 돼서 그러한 것들을 컨트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대한축구협회밖에 지금 현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뭐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대한축구협회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빨리 관련자를 통해서 일단 사실 확인을 하고 밝힐 건 밝히고 해서 좀 사실관계 측면에서도 좀 뭔가 좀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에 터잡아서 정말 징계를 줘야 할 선수가 있다면 징계를 주는 것이 맞죠. 뭐 징계는 여러 가지가 있죠. 대한 축구협회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에는 벌금도 있고 견책도 있고 있으니까 그에 맞는 상응한 징계를 내리면 되죠. 또 그 징계 중에는 국가대표 소집 일정 기간 동안 국가대표 자격을 정지하는 것, 그러니까 소집을 안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 책임이 좀 중하다라고 하면 일정 기간 동안 국가대표 자격을 정지를 시켜서 소집하지 않고 엄연히 대한축구협회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있고 하는데 그럼 거기를 통해서 하도록 해야지. 이 징계를 무슨 다음 감독하고 무슨 상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감독의 그 징계에 대해서 어떤 권한이 있는데? 책임이 있으면 징계를 내리면 다음 감독과 상관없이 징계를 내리는 거고 그럼 다음 감독이 그 선수 필요하다고 하면은 징계 받아야 할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로서 또 뛰게 할 건가요? 그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행정 논리고 리스크 매니지먼트잖아요. 리스크 매니지먼트.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2016년 남아공 월드컵 당시 프랑스 대표팀의 그런 내분 사태에 있어서도 프랑스 축구협회하고 정부까지 나서서 적극적으로 사태 파악하고 그다음에 책임 있는 자에 대해서는 또 조치를 내리고 해서 그래도 그나마 좀 프랑스 축구 대표팀을 좀 리스크로 관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한축구협회는 뭐 하자는 것인지 조사할 계획이 없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지금 뭐 SNS와 언론에서 사실 확인도 안 된 것들 막 퍼지게 그냥 놔둔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 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 축협이 뭐 왜 있습니까? 축협이 그런 거 하라고 축협이 있는 건데 그런 걸 하지 않고 참 오히려 문제를 좀 진정시키고 문제를 차분하게 냉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무가 대한축구협회에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제가 이제 아마 내일 방송에서 얘기도 할 테지만 이거 지금 뭐 이거 이강인 선수에 대한 여론 재판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답답합니다. 답답해. 예. 예, 그래서 오늘 방송은 지금 최근에 지금 아시안컵 결승전 진출 실패에 이은 클린스만 감독 경질 그리고 또 그와 관련된 우리 대표팀 선수단 내부의 그 분란 내분 문제와 관련해서 대한축구협회가 빨리 신속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 논리에 따라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할 일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